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효 규정이에요. 실효 규정이라는 건 효력을 잃는다라는 뜻인데, 항상 효력을 잃는다는 건 키워드 하나 적어놓고 시작합니다. 공법에서는 항상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 상실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면 무조건 다음날인데, 이 국토개입법에도 있고 도시개발법에도 있는데, 국토개입법에 있는 규정하고 도시개발법에 있는 규정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국토개입법에 가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하나 있고, 도시공객 시설 도로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 구역의 결정이 있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결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국토개입법상 5개 있어요. 지구단위계 구역은 2개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일단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5년에서 20년 사이 정하잖아요. 그럼 이게 유보기간이라고 있어. 그럼 유보기간을 만약에 10년 정했다. 그럼 1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리고 도시공개 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동안 안 했다. 그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지구단위계 구역은 지정이 되고 나서 3년 안에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주민이 입안을 제한해서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제한이 되고 나서 착수를 5년 안에 착수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되고 나서 1년 안에 계획을 짜야 돼요. 몇 년? 1년. 1년 안에 안 짜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래서 이게 실효규정 5가지라 머릿속에 뭘로 해야 되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글씨 크게 한번 해볼까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머릿속에 유보기간 만료된 날에 다음날. 도시공객 시설은 몇 년? 20년.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은 2개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은 구역 지정되고 나서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 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주민이 입안을 한 경우도 있죠. 제한. 항상 요거 제한이 됐을 때에는 구역 지정되고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거 지정되고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그날의 다음날에서 총 5가지가 국토개입법상 구역 해제 사유이다. 해서 국토개입법에서 미리 기억할 거, 시가와는 유보기간 끝난 날의 다음날, 도시공개 시설을 20년이 될 때까지 안 하면, 지구단위 계획 있죠? 지구단위 계획은 몇 년? 3년. 제한해서 지정하는 거 몇 년? 착수하는 거 5년.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설치계획 몇 년? 1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짜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짜는데, 개발계획을 짜고 나서 이제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있어. 시행자가 짜는 계획이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해야 돼요. 인가가 나면 수용방식 있고 환지방식 있어요. 자, 수용방식하고 환지방식으로 끝났다. 수용방식으로 끝나면 공사 완료 공고일이라고 그래요. 공사 완료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 그리고 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환지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있어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건 이제 완료로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근데 완료되기 전에 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짰으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있어요. 지구단위 아까 몇 년이었죠? 3년. 그럼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 이게 짧게 많은 경우는 개발구역을 일단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짜는 경우 있어요. 그거 2년 줘요. 2년이 될 때까지 개발계획 수립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는 거 3년을 주는데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되는데, 이게 330만 이상이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짧게 많으면 그때는 5년으로 한다. 얘도 330만 이상이면 몇 년으로 하는 거예요? 5년으로 한다 해서 실효 규정이 완료로 해제되는 거 2개, 완료되기 전에 해제되는 거가 이제 3개가 있는데, 완료되기 전에 해제되면 종전 용도로 환원한다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공법상 해제 규정 다 끝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개발구역이 해제됐다. 자, 개발구역이 이제 실효가 될 때, 자, 원칙은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 수립이 됐을 때예요. 그럼 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안에 시시계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그 다음 날이고,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해서 항상 다음날 해제인데, 이거는 이제 동시에 개발구역을 같이 지정했을 때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짜는 경우에는 뭐 짧게 많은 지역인 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한 땅, 주상공 다도했더니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공모한 지역은 구역을 일단 지정하고 나서 2년 안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안 짰어. 2년이 될 때까지 안 짜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 보시하고 나서 3년 내 시식이 인가시정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데, 이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둘 다 몇 년으로 한다? 5년. 그래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제 의제되면 각각 종종 용도로 환원이 되거나 폐지된 거로 보는데, 단 완료돼서 해제된 거, 요 두 가지. 완료돼서 해제된 경우는 종전 용도로 환원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개발법상 해제되는 시로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도계법상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두 개 딱 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두시고, 요거는 실효 규정이니까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